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3세 한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15년 결혼 생활의 배신과 그 후의 치열한 대응 과정을 담았습니다. 2023년 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한 부부는 겉보기에 평범한 중년 부부였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결혼 14년 차의 평범한 가정이었죠. 남편이 회사에서 새로운 팀장으로 승진한 것은 그의 3월이었습니다. 그의 팀에는 젊고 능력 있는 김수진 과장이 있었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드디어 팀장이 되었네요. 고마워. 이제 더 바빠질 것 같아. 새 팀원들과 잘 해봐야지. 하지만 아내는 곧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들이었죠. 첫 번째 변화는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왜 갑자기 휴대폰을 그렇게 붙들고 다니지? 두 번째는 야근의 증가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새 프로젝트가 급해서. 미안해. 이런 전화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승진 축하와 함께 이해했던 아내였지만 점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세 번째 변화는 가족에 대한 관심 감소였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지훈이 야구 경기 가요. 아, 응, 그래. 정말 갈 거예요? 아니면 회사 일이 있나요? 아니야, 갈게. 갈게.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요. 그 무렵 남편의 회사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수진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팀장님. 카페테리아로 갈까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섞이기 시작했죠. 팀장님은 정말 멋있어요. 일도 잘하시고 가정도 잘 꾸려나가시고요. 수진 과장도 충분히 멋있어요. 나이가 좀 들면 가정의 무게를 느끼게 돼요. 남편은 점점 수진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등 현실적인 문제들만 이야기되었거든요. 하지만 수진과는 꿈과 이상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남편의 집에서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피곤해. 오늘 일이 너무 많았어. 이런 말을 자주 했고 가족 행사나 모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에는 건성으로 대답했고 아이들과의 시간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옷차림에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 셔츠를 사고 향수도 바꿨습니다. 6개월 후 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팀 회식이 있었고 남편과 수지는 자연스럽게 2차로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수진 과장. 팀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날 밤 술에 취한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이 택시를 타려는 순간이었죠. 조심히 들어가요. 연락 주세요.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업무를 넘어선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빈번해졌죠. 남편은 집에 있을 때조차 수진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놀이공원 갈까? 아, 응, 그래. 정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아니야, 가자.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반면 수진과의 메시지에는 웃음과 관심이 가득했죠. 8개월 차 두 사람의 관계는 육체적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점차 자신들의 관계를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정말 이해해요. 당신과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요. 남편은 집에서 더욱 무관심해졌습니다.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아이들 문제에도 소극적이었어요. 모든 감정 에너지를 수진에게 쏟고 있었거든요. 호텔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 수진에게 선물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회사 접대비가 늘어났어.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가정 경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아내는 이런 변화들을 서서히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 지출이 설명되지 않게 늘어났어요. 남편의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주말에도 자주 외출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런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아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동료일 수도 있고 업무적인 관계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2인분 와인까지 포함해서 15만 원짜리 영수증이었어요. 여보, 어제 어디서 밥 먹었어? 회사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먹었어. 누구랑? 팀원들이랑.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수증의 시간은 저녁 8시 2인분이었거든요. 아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배신감이었어요. 아내는 감정보다 이성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정말 불륜이라면 아이들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했어요. 먼저 인터넷에서 불륜 증거 수집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들이 무엇인지 공부했죠. 직접적인 성관계 증빙 자료, 장기간의 메시지 내역, 호텔 이용 영수증, 목격자 진술, 통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수집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아내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계부를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매월 체크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지출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고급 레스토랑에 월 2-3회, 평균 10-15만 원. 호텔에 월 1-2회, 평균 20-30만 원. 꽃집에 월 1회, 5-7만 원. 액세서리 매장에 월 1회, 10-20만 원. 남편은 이런 지출들을 회사 접대비 또는 동료들과의 모임이라고 설명했지만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물적 증거도 수집했습니다.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정 브랜드의 향수 냄새를 확인했어요. 남편 머리색과 다른 긴 머리카락도 발견했고 모든 영수증들을 사진으로 보관했습니다. 남편의 행동 패턴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야근, 토요일 오후 골프 연습, 일요일 저녁 회사 정리,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휴대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휴대폰을 휴대하고 메시지 알림 시 즉시 확인했습니다. 통화 시에는 다른 방으로 이동했고 휴대폰 화면을 항상 뒤집어 놓았어요. 한 달간의 개인적인 증거 수집 후 아내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가정법원 근처의 법무법인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수집하신 증거들은 정황 증거로는 충분하지만 결정적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불륜을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명확한 불륜 증거가 필요하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탐정사무소 이용을 검토해 보라고 권했어요. 상담 비용은 1시간에 20만 원이었고 착수금 견적은 300-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신중하게 탐정사무소를 알아봤어요. 불륜 증거 수집 전문성, 법정 증거 능력 보장, 개인정보 보호 수준, 비용 대비 효과를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5년 경력의 탐정이 운영하는 전문업체와 계약했어요. 기본 조사료는 200만 원에 2주간, 연장 시에는 1일 15만 원, 확실한 증거 확보 시 성공 보수로 추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제공받을 증거는 사진, 영상, 음성 파일, 위치 정보였어요. 탐정은 3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경찰 출신으로 불륜조사 전문가였어요. 먼저 대상자의 정확한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3일간 예비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일간의 예비조사 결과 남편과 수지는 매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함께 퇴근했으며 토요일에도 함께 만나는 것을 확인했어요. 본격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6시 남편과 수진이 회사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탐정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미행했어요. 오후 6시 30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입장했습니다. 8시 30분에 레스토랑에서 나와 근처 카페로 이동했고 9시 30분에 카페에서 나와 호텔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9시 45분 롯데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장면을 탐정이 포착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고성능 망원 렌즈로 얼굴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사진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도 촬영했고 11시 45분에는 남편이 수진을 택시에 태우며 포옹하는 장면까지 확보했어요. 목요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호텔을 이용했어요. 오후 6시에 회사에서 함께 퇴근해서 7시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9시에는 신라 호텔에 체크인했고 자정에 호텔에서 나와 작별했어요. 토요일에는 주말 만남도 확인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 남편이 수진의 아파트 앞으로 차량을 이동했고 2시 30분에 수진이 차에 탑승해서 함께 드라이브를 했어요. 3시 30분에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수진의 아파트에서 약 3시간을 체류했고 8시에 남편 혼자 집으로 복귀했어요. 탐정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두 사람의 통화 패턴도 분석했습니다. 1일 평균 통화가 3-4회, 평균 통화 시간이 30-40분, 문자 메시지는 1일 50-60건이었어요. 주말 통화량은 더 증가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했어요. 요즘 팀장과 수진 과장이 너무 자주 붙어 다녀요. 둘이 점심도 항상 따로 먹고 야근도 둘이만 해요. 두 사람이 주말에도 함께 출입하는 기록이 있어요. 탐정의 도움으로 아내는 남편의 금융 거래를 더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매월 호텔비가 평균 60에서 80만 원, 식당비가 평균 40에서 50만 원, 선물비가 평균 30에서 40만 원이었어요. 총 불륜 관련 비용이 월 평균 130에서 170만 원이었습니다. 특이한 지출 내역도 발견했어요. 여성 의류 매장에서 50만 원, 보석 매장에서 80만 원, 여행사에서 150만 원을 지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각각 수진의 생일 선물, 커플링, 제주도 2박 3일 여행 예약으로 추정되었어요. 법적 분쟁에 대비해 디지털 증거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사용하는 공용 컴퓨터의 검색 기록, 가족 공용 태블릿의 SNS 로그인 기록, 공과금 고지서의 이상한 사용 패턴 등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했어요. 개인 휴대폰에 불법 접근하거나 개인 이메일을 동의 없이 열람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만 진행했어요.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확보된 증거는 호텔 출입사진 20여 장, 스킨십 장면 사진 15여 장, 호텔 영수증 12건, 레스토랑 영수증 20여 건, 선물 구매 영수증 8건, 회사 동료 진술서 3명분, 금융 거래 내역 6개월치, 위치 정보 기록 3개월치였습니다. 충분히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특히 호텔 출입 장면과 금융 거래 내역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변호사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법적 절차 계획은 이혼 조정 신청,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권 및 양육비 결정 순서였습니다. 대응 전략도 세웠어요. 1차 목표는 평화적 해결이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며 이혼 협의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어요. 2차 목표는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조정 실패 시 재판을 진행하고 최대한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확보하며 양육권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3차 목표는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남편과 수진의 회사에 불륜 사실을 통보하고 양가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수집 완료 후 2주, 아내는 마침내 남편을 상대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토요일 저녁 아이들을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둘만 남은 거실에서였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아내는 차분하게 준비해온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영수증들, 금융거래 내역들이 펼쳐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김수진과 불륜관계라는 증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2달간의 준비 기간 동안 충분히 마음을 다졌거든요.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그냥 동료일 뿐이야. 호텔에 동료랑 가는 거야? 그건 그냥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남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아내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준비해온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위자료 8천만 원, 재산 분할로 부동산 및 예금의 60%, 아내가 단독 양육권 행사, 양육비 월 200만 원, 아이들 교육비 전액 남편 부담이었습니다. 추가 조건으로는 수진과 즉시 관계 정리, 회사 내 해당 사실 공개 동의, 아이들에게 사과문 작성이었어요.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면 조용히 이혼해 줄게. 거부하면 법정에서 끝까지 갈 거야. 남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정에 가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했거든요. 아내는 수진과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어요. 수진은 아내를 보자마자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 아내분이시죠? 네, 김수진 씨. 할 말이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아내는 수진에게도 같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수진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저도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민법상 불법 행위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했고 합의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수진의 회사 인사팀의 상황을 통보하고 회사 내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신고해서 징계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어요. 수진은 결국 위자료를 지불하고 회사를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수진의 불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남편은 팀장직에서 해임되어 다른 부서로 좌천되었어요. 승진 가능성은 원천 봉쇄되었고 동료들의 시선과 뒷담화를 견뎌야 했습니다. 수진은 자진사직했지만 업계 내에 소문이 확산되어 재취업 시 불리한 상황이 되었어요. 가족들에게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반응도 달랐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의 부모님은 분노했습니다. 15년을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딸을 위로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큰아이는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그런 거야? 그래, 지훈아. 엄마가 너희들을 잘 키울게. 초등학교 4학년인 작은아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느꼈어요. 아내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증거 수집이 완료된 후 아내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불륜,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재산 분할로 시가 6억 원 상당 아파트의 60%, 아내의 단독 양육권 행사, 양육비 월 200만 원이 명시되었어요. 제출한 증거는 불륜 입증 사진 35장, 호텔 이용 영수증 12건, 금융거래 내역 6개월분, 탐정조사 보고서, 증인 진술서 3통이었습니다. 신청 후 3주 만에 1차 조정이 있었어요.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일시적인 실수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불륜이었고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아내 측에서는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혼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어요. 수집한 모든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2차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자료 7천만 원, 재산분할 55%, 양육권은 아내, 양육비 월 180만 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어요. 남편도 더 이상 다툴 명분이 없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수진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자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한 불륜 사실을 인정했어요. 특히 호텔 출입 사진과 장기간의 만남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 인정됩니다. 판사의 판결문이었어요. 수진은 위자료 2,500만 원과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과였어요. 수진의 직장 생활도 끝났습니다.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국 파면 처분을 받았어요. 업계가 좁다 보니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직장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팀장직에서 해임된 후 한직으로 밀려났어요. 15년간 쌓아온 경력과 인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불륜남 팀장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회사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월급도 크게 줄었습니다. 팀장 수당과 각종 인센티브가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위자료와 양육비, 생활비까지 지급해야 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남편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전의 여유로운 생활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면접 교섭건으로 한 달에 2번 만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빠, 왜 그랬어요? 큰아이의 질문에 남편은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 후 1년 아내는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15년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경제적인 걱정들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는 남편을 믿으려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었고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큰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나날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요가를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이혼에 충격을 받았던 아이들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큰아이 지훈이는 처음에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빠가 우리 가족을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엄마를 더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 일 있어요?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왔고 동생도 더 잘 돌봤습니다. 작은아이 지은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더 많은 관심을 주자 오히려 더 밝아졌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보다 엄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학업에도 더 집중했어요. 집안이 안정되니까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혼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부인 쪽에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추측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명확한 불륜 증거가 있었고 법정에서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동정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런 남편과 헤어진 게 잘된 일이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증거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수집한 게 대단해요.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남편과 수진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시선, 직장에서의 고립감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재취업이 안 되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혼자 남겨졌어요. 불륜으로 얻은 짧은 행복 대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직장에서의 지위, 경제적 여유, 사회적 신뢰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가끔 아이들을 만날 때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아내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의심이 들 때는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둘째,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변호사와 탐정의 전문적인 조언이 없었다면 이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셋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했어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오히려 역고발당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넷째,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들 앞에서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실감했어요. 다행히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했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야 했거든요. 이혼 후 2년 아내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카페 창업이었어요. 위자료의 일부를 창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사업 경험이 없었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업까지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주변의 응원과 도움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언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어려운 일도 잘 해냈잖아요. 동생의 격려였어요.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정성껏 내린 커피와 따뜻한 서비스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도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고 격려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런 대화들이었어요. 아이들도 카페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방학 때는 카페에서 숙제를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했어요. 엄마 카페가 제일 좋아요. 작은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가족만의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을 의심하거나 배신당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큰아이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참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아마도 계속 의심하고 상처받고 불안해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환경이었을 거고요. 지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더 밝아졌고 자신도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2년 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확한 판단과 체계적인 준비만 있다면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만 사용하세요.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모두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배신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더 강한 자신을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